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크릿 건강 핸드북 2주차 제목은 잘못된 식생활과 건강식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음식은 음식이지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고 만들기 힘든 게 있고 좀 쉬운 게 있고, 뭐 그 정도인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열량소와 조절소로 나눈다고 합니다. 열을 내는 영양소, 내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여기에 속하고, 그거를 태워주는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식물 내재 영양소,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량소가 들어오면 당연히 조절소가 들어와야 활활 타서 내 몸에서 에너지로 내서 내가 그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작이 있는데 장작 더미가 이렇게 활활 타려면 조절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식물 내재 영양소가. 그렇다면 뭐 산소 아니면 성냥 뭐 불쏘시개 그런 게 조절소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적다면 이게 타다 말겠죠. 타다 많은 열량소는 내 몸에는 오히려 쓰레기가 된다. 노폐물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이 밥에는 백미와 현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현미를 먹고 있는데 현미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열량소와 조절소가. 그런데 백미에는 조절소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현미 한 공기와 백미 아홉 공기의 조절소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소를 적당한 걸 원한다면 이 백미를 먹었을 다 태우려면 어, 백미 아홉 공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먹기도 힘들고 배부르고 살찌고 그래서 현미 한 공기면 싹 타고 만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 될 수 있으면 현미를 드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가 먹는 현미뿐이 아니고 음식들에는 원하는 영양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림만 봐도 이것도 예전 자료인데 거의 50% 6분의 1, 이 정도면 3분의 1, 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그냥 이런 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병원을 간 적이 별로 없죠. 그냥 겨울에 코 흘리면은 흘리다가 어느 때쯤 되면은 멎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병원이 너무 흔하고 약국도 많고 먹기도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양이 부족해서 우리 몸이 허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화학 농법에 의해서 길러진 채소이기 때문에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쭉 키워놓기는 하는데 영양은 이 커우대만 컸지 안에는 알차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량 생산됐고 속성 재배했고 빨리빨리 그리고 하우스 재배했고 햇빛에다가 아니면 노지 뭐 딸기 노지 뭐 과일 그런 거면 훨씬 맛도 있고 좀 못생겼지만 영양도 풍부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산성화가 돼 있고, 토양이 산성화돼 있고, 그로 인해서 영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덩치만 커졌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토양의 산성화가 농산물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은 이 표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 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녀는 농약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쓴 유기농 제품에 관심이 많다. 그녀가 이처럼 먹을거리에 신경을 쓰는 건 이걸 끝까지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장암 걸려셨었는데 그 뒤로 야채나 이런 것만 드셨더니 대장이 깨끗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야채 같은 것도 이 같은 시금치를 이렇게 내 구역에서 이렇게 이거를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영양소가 특히 미네랄 철분 같은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옛날 자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52년도하고 93년도에 16분의 1, 당근은
거의 이렇게 10분의 1, 귤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이렇게 예전에 아주 조금이면 될 거를 지금은 이거에 더 몇 배겠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예전의 영양소를 똑같이 섭취할 수 있다. 그런 자료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게 생태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흙으로 가면 이 흙에 있는 영양소가 작물로 가고 사람이 먹어서 그거를 이렇게 똥을 싸서 이거를 막 이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 흙에다가 퇴비를 이런 인분이 아니라 그 비료 아니면 농약 그런 걸 쳤기 때문에 이 흙에 있는 미네랄을 그 미생물이 이 작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농약 때문에 그 미생물이 다 죽으니까 그 미네랄이 이 작물로 못 가는 거죠. 그 약을 쳐서. 근데 예전에 약보다는 이게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끊어져 있다. 농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렇게 끊어져 있다. 미네랄 균형이 깨졌다. 그렇게 이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과 화학 비료의 차이가 영양소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이런 자료였고요. 다음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만성 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만성적이라는 거는 계속 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 책을 보면은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이런 책이 나왔는데 미국 상원 영양 문제 보고서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서 보면 맥거번 레포트 요약을 했어요. 대부분의 질병은 먹는 음식에서 기원한다. 비만, 당뇨, 대머리 현상, 심혈관 질환, 그리고 어린이들의 성인병. 예전에는 성인병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어린이들이 성인병에 걸리질 않았잖아요. 이제 어린이들이 성인병, 각종 질병, 의료비 지출 증가나 육류, 어, 육류나 이런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이 이 만성질환을 계속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과 육류, 우유, 유제품 등의 영양소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반면 빵, 떡, 과자, 뭐 국수, 뭐 그런 거 많이 먹죠. 피자, 치킨, 비타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시금치만 해도 그 천차만별이죠. 그 안에 있는 것도. 그런데 이런 거를 특히 시금치도 더 못 먹으면 더 못 먹겠죠. 이런 것들이 칼슘, 철분, 비타민 A, C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20세기 초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야겠죠. 이때는 동물성 식품을 대폭 줄였죠. 우리가 고기 먹을 때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흔하죠. 야채 그 이상으로 흔하죠. 그래서 그걸 줄이고 조절소가 풍부한 곡식, 채소, 과일, 가급적 통째로 아까 현미같이 껍질을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영양을 무시한 의학이다. 그래서 이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자료는 미네랄의 중요성. 또 세계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미네랄이 결핍되면 특히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까지 위협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 미네랄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몸 전체를 기운 네, 미네랄은 몸의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내 몸속에서 여러 이렇게 칼슘은 뼈 생성을 하고 아연은 또 보면 학습, 성, 호르몬, 철분, 셀레늄, 항산화 역할, 이렇게 3.5%밖에 안 되지만 그게 내 몸에 완전히 구성 물질이고 이런 분들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데 그게 다 미네랄 부족에서 오는 질병이더라. 괜히 어지럽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스트레스, 뭐 아이가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런 보도한 자료를 이 미네랄 부족으로 이렇게 미네랄 섭취하니까 얼굴이 바뀌었죠. 결핍 환자가 치료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미네랄이 아주 소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다. 그런 자료였고요. 그리고 식품에 미네랄 영양이 부족하지만 또 굉장히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많이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농산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GMO라는 건데, 이렇게 농산물을 조작을 왜 하냐면, 뭐,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때나, 그럼 대량 생산하고, 많이 재배하고, 그리고 쉽게 재배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변형한 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그 실험할 수 없으니까, 이 박사님이 동물한테, 쥐한테 했더니, 이렇게 종양이 여기저기 막 생기더라.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했는데 내 몸속에서 유전자를 조작하게 된다. 그런 실험에 대한 이런 자료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전자 변형을 세계에서 1위래요. 이 수입을 하는 게. 특히 이 회사들이 수입을 해서 뭘 하냐면 대부분이 콩 옥수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간장, 된장, 쌈장, 뭐 고추장 그런 거 많이 먹죠. 그런데다가 뭐 그 과자 같은 데 들어가는 뭐 그 액상 과당 뭐 그런 것들이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다 만들어서 이건 다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해서 여기다 넣냐 봤더니 허가가 좀 외국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느슨한 거죠. 이 표시제가 3%까지는 그 이상만 이게 여기 써도 된다. 그 유럽은 EU는 0.9%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표시 대상이 아닌 것도 많고 표시 대상이 아니면 뭐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넣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런 것들이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는 이런 거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고 이렇게 고기를 봐도 식품 외에 가축을 키워도 이렇게 풀을 먹인 소는 그 덩치가 커지기가 쉽지 않은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먹인 아까 그 수입한 사료를 먹인 이런 축사는 굉장히 빨리 크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뭐 성장 촉진제 뭐 그런 걸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업도 봤을 때 이거를 선택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우유나 뭐 고기나 그런 걸 섭취했을 때 같이 그게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자료는 GMO가 얼마나 해롭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무시무시한데 여기까지는 볼게요. 막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연구를 할까 싶은데 막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딸기에서 비린내 난다는 소리도 있고, 전 딸기에서 농약 냄새는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요즘에 농산물처럼 달지가 않았는데, 그냥 따먹으면 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달아요. 다 맛있고. 그 이유가 좀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수원, 대상청정원 등 업체에서 판매하는 식용유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이런 보도 자료가 그 대중매체에는 뜨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 TV 이런 데서만 떠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GMO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보도 자료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란 얘기야.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했는데 그 40년 동안의 결과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거하고 조금 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게 일단은 매일매일 운동을 해라.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라.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현미, 통밀, 귀리를 먹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좋은 지방 견과류, 뭐 콩류, 두부, 생선, 가금류 이런 거, 달걀 이런 거를 먹어라. 그리고 이것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유제품을 먹어라. 이 우유도 찬반눈이 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목초 그런 좋은 우유를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맨 위에는 아주 가끔. 근데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먹죠. 이렇게 육류 같은 거, 감자, 뭐 빵, 파스타, 뭐 그런 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밥을 매 끼니마다 먹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밥도 흰 백미보다는 조금 약간 통곡이나 아이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건 엄마가 요령껏 야채 정도를 더 먹이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따라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없던 게 생긴 거죠. 매일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알코올은 적당히. 근데 이것도 받는 사람 아마 적당히도 이것도 좀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병이 적당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잔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그 취향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를 나눠 놨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밑에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위에는 좀 어느 정도 옵션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まあ、食べ物の中にはタンパク質っていうのが皆さんご存知だと思いますけ 이분이 ど、でも植物タンパク質、 대장 내시경을 그래, 굉장히 그거 많이 맞어. 하신 분이거든요. それから野菜、果物、海藻、こういうのは全部 했더니 동물성 그 단백질을 드신 분이 대장의 용종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암에 걸리기 쉽고 이 남자는 3cm 이런 거를 띄어낸 거를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와이어로 딱 묶어갖고 가열해서 제거하는 거를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 용종을 6개 띄었어.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험에다 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또 만들기 쉬운 거거든요. 50%가 동물성을 섭취를 했다. 유제품을 자주 먹었다. 와인 2잔을 마셨다. 전립선 비대 이런 걸 걸릴 정도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폴립 이런 거 폴립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cm 작은 폴립 뭐 어, 다 육류, 맥주, 와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대장은 그래서 대장이 아니면 용종이 한두 개라도 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동물성을 좀 피하시고 단백질을 먹어도 식물성으로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식물성은 이렇게 저희 파이토 드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서 내 몸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동물성으로 드시면 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특히 양질의 프로틴을 드시면 내 몸 구석구석에서 이런 할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밀, 완두, 대두 이렇게 원료로 만들어진 거를 내 몸무게 곱하기 1g을 드시면 45에서 55 정도라 그랬잖아요. 60kg라면 60g 그 이상. 뭐 근육을 만든다면 더 먹고 아이들이라면 좀 더 먹고 한 번 먹을 때 20g 정도를 드시고 더 많이 드셔봤자 그게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몸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끼나 네 끼로 나눠서 골고루 드시면 굉장히 내 몸에서 여기저기 골고루 가서 쓰인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천연하고 합성을 좀 보면은 이 합성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뭐 납이 들어가서 메탄올이 들어가서 에탄올이 들어가서 L-아스코르빈산을 만드는데 일단은 흡수율이 천연일 경우에 70% 이상인데 합성은 흡수율이 10%도 안 되고 부작용이 천연은 없는데 이 합성은 위, 간이 좀 힘들죠. 그런 식으로 내재 영양소가 합성은 없죠. 그래서 합성을 많이 알려진 이유가 뭘까? 이 석유 제품이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겠지 뭐 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과학도 자연을 대체할 수가 없죠. 사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흡수율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우리 뉴트리 거 많이 보이시죠? 이거를 흡수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이렇게 지금 시간이 딱 20분 됐고요. 합성일 경우에 딱 그거 단일로 L-아스코르빈산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가 내 몸속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흡수율이 여기 보시면 거의 B는 4배, C는 1.75배까지 천연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흡수가 잘 되는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죠? 이렇게 뭐 흡수가 잘 된 만큼 찌꺼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물고기 실험을 했더니 이 물고기들이 다 천연과 합성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합성 비타민 C와 L-아스코르빈산 이거 보존료죠. 그것과 두 개 섞인 거를 이 물고기를 넣었더니 제일 빨리 얘네 물고기가 죽은 게 이렇게 섞은 거 두 가지를 안식 향상 나트륨과 비타민 C 합성 그 다음에 안식항산 나트륨이 제일 늦게 죽었죠. 이 끝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C와 향후에 사용된 것까지 다 안식 향산 나트륨이 만나면 1급 독성 물질 벤젠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FDA에서 2006년도에 공식 발표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서 드링크제, 뭐, 그 약국 가서 드링크제 먹으면서 비타민 C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정말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두 개 섞어 먹으면 특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안식 향상 나트륨보다 비타민 C가 독성이 더 있다고 이 실험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일단은 주변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거를 고를 수 있는 눈은 공부를 해야만 그거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뭐 싼 거 그냥 널리 먹는 거 그런 거보다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진짜 이 다음에 약이 필요할 때 그때 약을 쓰시는 게 꾸준히 그냥 그 합성 약을 먹기보다는 천연 쪽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